자, 이번 동영상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겨울학기에 관한 것인데 전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SAT 준비 전략, 두 번째는 SAT하고 토플의 관계, SAT하고 IB의 관계. 그러니까 SAT하고 토플은 무슨 관계이고 SAT하고 IB는 무슨 관계인지를 알면 SAT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SAT 스코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SAT를 점수를 안 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 만든 건데요. 실시간 온라인 강의죠. 슈퍼 인터랙티브 온라인 클래스라고 우리가 왜 슈퍼 인터랙티브라고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것입니다. 네. 이게 네 가지인데 2번. 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2번이요. 그래서 2번은 다시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1번, 3번, 4번을 하고 2번은 중요하긴 한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건 SAT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에 불과한 것이지 2번을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않는 게 이번 겨울에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어떻게 공부할 거냐, 혼자 공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SAT 준비 전략. SAT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거죠. SAT를 준비할 때 SAT를 준비하기 전에 혹은 준비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SAT하고 GPA의 관계예요. 일반적으로 GPA가 SAT의 4배 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SAT를 준비하는 바람에 GPA에 타격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SAT를 준비하는 바람에 GPA에 타격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GPA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SAT하고 AP도 어떠냐? 여러분, AP가 테스트로서의 AP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로서의 AP가 있죠. 지금 우리는 AP를 준비하는 수업이 아니고요. SAT를 준비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대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AP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테스트로서의 AP가 있고 클래스로서의 AP가 있죠. 자, 그럼 첫 번째에서 그러면 SAT는 테스트예요. 이게 SAT is a test, right? 이렇게. 그 GPA는 뭔지 알고요. 그래서 GPA는 학점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쨌든 GPA가 SAT의 4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번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AP하고 SAT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 테스트로서의 AP하고 클래스로서의 AP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개를 연결해 보면요. 그렇죠. 클래스로서의 AP는 SAT보다 중요하고 테스트로서의 AP는 SAT보다 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AP가 SAT보다 중요하고 SAT보다 테스트 AP가 덜 중요한 거죠.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이 테스트 AP가 학교에 따라서는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학교에 따라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면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를 일반적으로 하나, 둘, 셋, 4개의 그룹 나눌 수 있는데 자, 그룹 1에서 제일 들어가기 쉬운 학교가 버클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 그룹 2에서 제일 들어가기 쉬운 학교가 어바나 샴페인이고 그룹 3에서 제일 들어가기 쉬운 학교가 미시간 스테이트고 그룹 4는 이제 맨 마지막 학교인 거죠. 자, 그런데 버클리나 어바나 샴페인이나 아니면 미시간 스테이트를 예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을 꼴찌로 배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에서 그룹을 자른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첫 번째 이유. 그룹 1에서는 버클리를 제외한 전부 다 사립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룹 1에 들어있는 유일한 주립대학인 거죠. 자, 그룹 2가 시작할 때 그룹 2는 거의 다 주립대학인데 그룹 2가 시작할 때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는 바로 밑에 있는 거죠. 미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룹 2에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는 미시간이죠. 자, 그러면 그룹 3는 그룹 2는 왜 어바나 샴페인을 잘랐냐면요. 어바나 샴페인이 아카데믹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한 학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룹 2하고 3에서는 아카데믹 퀄리티가 심하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 2 이제 빅10이 들어있는데 빅10 소위 말해서 그룹 1에는 속하지 못하고 있으나 여러분 지금 이 그룹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 level of admission입니다. 그러니까 입학 허가를 받기 어려운 정도를 설명한 거죠. 입학 허가를 받기 어려운 정도. 자, 그러면 그룹 3에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그 아카데믹 퀄리티인데, 그러니까는 아카데믹 퀄리티가 크게 세 부로 나뉘는 거죠. 그룹 1, 2, 3.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룹 1, 2, 3, 4는요, 아카데믹 퀄리티로 나눈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 admission difficulty로 나눈 겁니다. 그 acceptance rate로 나눈 거예요. 즉,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게 그룹 1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그룹 2고, 그룹 3인데, 이게 그냥 우연히 아카데믹 퀄리티랑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들이 들어가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카데믹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거를 꼭 굳이 구별해서 말하는 거냐면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예외적인 경우가 있냐면 그룹 1에 있는 어떤 학교들보다 미시간 스테이트가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이 훨씬 아카데믹 퀄리티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SAT와 영어 사냥이라는 다른 채널을 만들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뭐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되게 재밌잖아요. 왜냐면 그 어드미션 정도하고 아카데믹 퀄리티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를 보여주는 특이한 경우들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어드미션 레벨로 정한 거지만 그런데 사실은 아카데믹 퀄리티하고도 참 비슷하다. 그래서 아카데믹 퀄리티를 나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룹 3에 있는 미시간 스테이트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카데믹 퀄리티를 인정할 수 있는 마지막 대학이에요. 미국 대학들 중에서, 미국의 수천 개의 대학들 중에서 이 정도는 가르쳐야 된다. 이 정도를 가르치는 게 제대로 가르치는 거다를 인정할 수 있는 마지막 대학이라고요.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에리스 랜싱. 캠퍼스 조심하시고요. 이 대학들에서 AP가 중요해진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룹 1은 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학교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다 확인하셔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룹 1은 AP가 3개, 그룹 2는 AP가 1개나 2개, 그리고 그룹 3는 AP가 하나, 그룹 4는 none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required가 아니고요, recommended예요. SAT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하는데 왜 미국 대학이 왜 나와 있는 거냐면 SAT하고 미국 대학의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AT와 SAT를 필요로 하는 미국 대학들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만 설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다시 올라가서 클래스로서의 AP가 SAT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험으로서의 AP는 SAT보다 덜 중요합니다. 단 AP가 테스트로서의 AP가 그룹 1은 그룹 1은 3개가 recommended이고 그룹 2는 1개나 2개가 recommended이고 그룹 3는 1개가 recommended이고 그룹 4는 없어요. recommendation이. 그러니까 AP가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이면 학교일수록 AP를 더 중시한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SAT하고 IB, SAT하고 TOEFL은 여러분 따로 찍어서 따로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SAT하고 IB는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그렇죠? International Baccalaureate라는 이 프로그램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SAT가 준비 잘 되는 학생은 IB를 잘할 거고, IB를 잘하는 학생은 SAT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4번 SAT하고 TOEFL. 여러분 SAT는
논리적 분석력을 묻는 시험이고, 토플은 영어 사용 능력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거의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즉, 토플을 잘 보면 SAT를 잘 볼 가능성은 있지만 토플 성적이 되게 높은데도 SAT 성적이 엉망인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SAT는 영어 사용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영어 사용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논리적 분석력이 떨어진 학생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영어를 자기 말로 하는 미국인보다 영어가 외국어인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SAT 성적이 훨씬 높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고득점에서 동양인이 훨씬 숫자가 많은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네. 정확한 데이터는 찾게 되면 다시 또 올리기 게시하겠습니다. 그런데 토플은 영어 사용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SAT 성적이 높은 학생은 아마도 토플 성적이 무조건 높겠지만 토플 성적이 높다고 해서 항상 SAT 성적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화살표로 설명해 보면 SAT가 좋으면 토플은 좋겠지만 토플이 좋다고 해서 SAT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자, SAT하고 SAT 서브젝트. 자, SAT 서브젝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SAT2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요. 학생의 논리적 분석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고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제대로 잘 이수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얘는 GPA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GPA가 굉장히 좋을 때는 SAT 서브젝트는 뭐냐면 얘가 얘 GPA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지표로 사용되는 거고 GPA가 나쁠 때 SAT 서브젝트가 좋으면은 그 관련 과목에서 그러면 얘는 학교 다닐 때 뭔가 좀 문제 있었지 모르지만 학교 공부할 때는 조금 문제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교과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일종의 변명장치 디펜서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GPA를 믿게 해주는 일종의 크라이테리언이거나 아니면 GPA가 나쁠 때는 GPA를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디펜스 메커니즘인 거죠. GPA가 좋을 때는 GPA를 믿게 해주는 거고 GPA가 나쁠 때는 같은 과목일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GPA 히스토리가 엉망인데 근데 SAT 서브젝트에서 히스토리 성적이 좋으면 얘는 학교 다닐 때는 조금 헤맸거나 아니면 뭐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교과 과정을 잘 모두 이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6번 SAT 스코어를 맥시마이즈 하는 데는 4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4개의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좀 작은데 쪽집기 학원을 다니는 겁니다. 쪽집기 학원이라는 건 뭐냐면 SAT에 나올 것만 같은 혹은 SAT에 잘 나오는 문제만 딱 다루는 거죠. 그럼 이게 최선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요. SAT에 잘 나오는 문제, SAT에 나올 것만 같은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쪽집기 학원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실력들이 없거든요, 강사들이. 그래서 설명하기 쉬운 문제만 설명합니다. 요걸 여러분요, 대략 SAT 마지막 부분인 SAT하고 IB, SAT하고 그 다음에 TOEFL을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인 SAT 크리티컬 어널리시스에서 다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설명하기 쉬운 문제가 대략 한 50% 정도 돼요. 그러므로 800점 만점이죠. 그래머가 라이팅이 400이고 리딩이 400이죠. 이건 쉬우니까 다 맞았다고 치면 그럼 몇 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600입니다. 400 플러스 10%. 그럼 600점이 목표인 학생들은 그 600점까지밖에는 절대로 못 맞을 것만 같아요. 그런 학생들은 쪽집기 학원을 다니는 것도 사실상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600점을 넘고 싶으면 700이 목표라면 750이 목표라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700이나 750, 770을 요구한다면 쪽집게 학원을 다니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쪽집게 학원이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있거나 혹은 유명하다고 판단되는 거의 모든 학원이 쪽집게 학원이니까 유명하면 쪽집게 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Okay? I said it, you heard me, this is on record.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을 분명히 인정할 겁니다.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댓글 다세요. 유명한 학원이거나 선전을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잘 알려진 학원은 거의 대부분 다 쪽집게 학원이에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학원들은 쪽집게 학원이거나 아니면 유출문제 학원인 거죠. 유출문제 학원은 여러분 이거는 철학적인 문제이므로 유출문제를 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하세요. 잘 알아서 하세요. 그냥요. 이렇게. 우리 수업에서는 유출문제를 단 한 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엑스포트 프랩, 저 회사 이름이 엑스포트 프랩인데 엑스포트 프랩에서 운영하는 모든 학원 시스템에서는 유출문제를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관리학원은 뭐냐면 맨날 앉아가지고 뭐 숙제 검사를 하고 앉아서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인데요. 크리티컬 어널리시스. 요것도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요것도 설명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따로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찍는 게 뭐냐면 SAT하고 IB의 관계, SAT하고 토플과의 관계, 그다음에 크리티컬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성적을 올리는지 이 부분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므로 따로 찍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SAT하고 토플까지 적었죠. 이렇게. SAT하고 SAT 서브젝트.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룹 보여드렸는데 그룹 1, 2, 3, 4. 나중에 또 여러분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룹이요. 왜 이렇게 4개로 나누는지 설명을 드렸고 제가 나눈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자, 이 그룹에서도 SAT 서브젝트는 필수입니다. SAT 서브젝트는 AP하고는 다르게 AP는 recommended인데요. SAT 서브젝트는 required예요. 이것도 또 3개, 1개나 2개, 1개 아니면 1개예요. 여러분 그룹 1이나 2나 3나 4에 속해 있는 학교들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를 하나씩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그룹을 나눈 그 기준은 뭐냐면 usnews.com 이라는 데 나와 있는 랭킹입니다. 이 랭킹은 아카데믹 퀄리티 랭킹이 아니고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들어가기 어려운 랭킹. 랭킹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세하게 동영상을 찍어서 다른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이 랭킹은 어디 있냐면요. SAT와 영어 사냥이라는 유튜브에 잘 올라가 있습니다. SAT와 영어 사냥이라는 유튜브 그 채널에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usnews.com의 랭킹이 뭘 의미하는 거냐 자세하게 할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길면 안 본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잘라가지고 여러 군데다가 분산시켜 놓은 거죠. 자, 그래서 SAT 서브젝트는 required이긴 하지만 근데 학교마다 요구하는 개수가 다르므로 조심하셔야 되고 SAT하고 SAT 서브젝트 설명드렸고 한 번 더 해볼게요. SAT 서브젝트는 GPA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GPA가 좋으면 어떻게 대신하는 거냐면 GPA를 믿을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GPA가 나쁘면 얘는 GPA는 비록 나쁘지만 같은 과목일 때 그러는 거예요. GPA에서 히스토리, SAT 서브젝트에서 히스토리, GPA에서 피직스, SAT 서브젝트에서 피직스 같은 과목일 때 만약에 GPA가 나쁘면 근데 얘는 GPA는 조금 나쁘지만 근데 SAT가 좋은 걸 보니까 SAT 서브젝트가 공부를 못한 건 아니다. 교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물론 여러분요. 이 SAT 서브젝트가 언제 이용되는 거냐면
GPA가 애매할 때 이용되는 겁니다. 애매할 때. 그러니까 얘가 성적은 되게 좋은데 믿을 수 있나? 그러니까 뭔가 그 원서 전체에서 GPA를 믿을 수 없다는 다른 무슨 근거가 있는 거죠. 그때 SAT 서브젝트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GPA가 좋거나 나쁠 때, 좋을 때거나 나쁠 때 뭔가 좋은 거 이상한데? 나쁜 게 이상한데? 이렇게 의심이 될 부분이 있으면 SAT 서브젝트 사용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학교별로 required한 숫자가 다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SAT 스코어 어떻게 맥시마이즈 할 거냐? 여기에 몇 가지 방법이 있냐면 4가지가 있어요. 자, 기억나시죠? 쪽집기 학원, 유출문제 학원, 관리 학원, 그 다음에 우리처럼 분석력을 강화하는 학원, 이렇게 4가지 중에서 우리는 분석력을 설명할 건데, 오늘 세미나에서는요, 그 분석력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다른 걸 설명해야 할 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석력 설명은 따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주는 게 뭐냐면 SAT하고 IB의 관계, SAT하고 토플의 관계, SAT하고 크리티컬 어널리시스의 관계, 요거는 따로 찍겠다 그 얘기입니다. 크리티컬 어널리시스가 궁금하다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지금. 더 중요한 게. 자, SAT와 컬리지 에듀케이션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SAT를 대학에 들어가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SAT 시험 문제 자체가 대학 교육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교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서를 사용하는 미국 대학교들, 혹은 미국 대학의 원서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원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SAT의 reading and writing이 적어도 at least 70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경쟁이 굉장히 심한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큰 문제가 없으려면 적어도 750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학교를 못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헤매는 거죠. SAT가 700이나 750이 안 되는 학생들은 학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학교를 못 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SAT는요, 대학을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고 대학에 들어가는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좀 더 자세하게 대학에 들어가서 학교를 잘 다니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고 들어가서 학교를 잘 다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SAT 성적이 안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이때는 대학에서 무슨 전공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전공할 거냐가. 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빨리 설명을 해보면, 전공이랑 대학교의 관계도 여러분 그 SAT와 영어 사냥이라는 채널에 자세히 올라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그 아까 대학교도 보여드린 거 있죠? 다시 한번 대학교로 가볼게요. 지금 뭐 하는 게 나온 거냐면, SAT 성적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SAT 성적이 안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이때 자기가 무슨 전공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전공은요, 반드시 대학원에 가야 돼요. 그라스쿨에, 그레이주에이트 스쿨에 가야 돼요. 어떤 전공은요, 그라스쿨에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안 나오게 되면 석사나 박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전공이 있고, 학부만 나와도 얼마든지 취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전공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전공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걸 잠깐만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희수하고 그다음에 미케니컬 엔지니어하고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게 대학원을 반드시 가야 하는 걸까요? See? Think about it, 이렇게. 자, 어떤 학생이 매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anthropology가 있어요. 어떤 전공이 반드시 대학원을 가야 되는 전공일까요? 너무 이과 문과가 이게 치중돼서 보여지면 안 되니까 생각해 볼게요. 어떤 전공이 반드시 대학원을 가야만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메케니컬 엔지니어링은요, 학부만 나와도 얼마든지 취직이 가능하고, 그리고 취직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히스토리는요,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될 게 아니라면 히스토리는 학부만 나와서는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냥 대학원 가야 되는 거죠. 됐죠? 자, 매스는 예전에는 대학원을 가야만 했었지만 요즘에는 매스를 전공하고 나와서 무슨 경영진단이라든지 증권회사에 취직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경영진단, 증권회사 이런 데 취직하기가 쉽기 때문에 매스는 반드시 대학원을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뭐 고등학교 선생님 한다면 그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앤소팔로지는 이거는 반드시 대학원 가야 됩니다. 앤소팔로지를 적용할 만한 학부만 나와서 아무런 분야도 없어요. 네? 자, 이코노믹스, 피직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요? 그렇죠. 또 증권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코노믹스는 취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피직스는요, 대학원을 나오지 않고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뭐 학원 강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아무도 취직하지 못합니다.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히스토리, 앤소팔로지, 피직스는 대학원을 가야 되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혹시 어떤 전공이 대학원을 가야 되는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카톡을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그럼 답장해 드립니다. 자, 그때 대학원을 갈 전공이라면요, 굳이 이번 겨울에 대학원을 가야 될 전공이라면 굳이 이번 여름에 그냥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를 어느 정도만 나오면 대학원 가면서 학부로 어디 나오냐는 다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기 전공을 살릴 거라면 대학원이 중요하지 학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걸 왜 열어놓은 거냐면, 만약에 대학원을 가야만 하는 전공이라서 학부가 안 중요하다면 얼마나 안 중요하냐, 그 안 중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학교예요. 미시간 스테이트만 나오게 되면 여러분요,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 전공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에 대학원 가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적만 좋으면. 어느 정도는 좋아야 되냐고요? 컴라우디요. 컴라우디가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미시간 스테이트만 나와서 만약에 컴라우디이면 3점만 넣으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종류의 대학원도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미시간 스테이트가 얼마나 들어가기 쉬우냐면, GPA 4.0 만점에 2.7, SAT 1600에 1200이면 거의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즘에 대학 가기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미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이 대학만 나오면 못 가는 3.5 넘었을 때 못 가는 대학원이 없는 그 대학교가 이렇게 들어가기 쉬우니까. 그런데 학부로 끝낼 거면 대학원 안 가고 학부로 끝내고 그럼 학부에서 받은 전공으로 취직할 거고 학부에서 받은 그 교육으로 평생 먹고 살 거면 죽기를 각오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 나온 거였었어요. 근데 슬픈 게 뭐냐면요, 이 아로니가, 트레저리가 뭐냐면, 이렇게 겨울에 여름에 학생들 공부하는 거 지켜보고 있으면요, 대학원을 가야만 할 전공을 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학부로 끝내도 괜찮은 전공, 대학원을 갈 필요가 없는 전공을 전공하겠다는 학생들은 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거면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고등학생 때 대학교에 들어가서가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최도 높여놓지 않으면 안 될 학생들 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크게 될 나무는 떡잎부터 할 수 있다는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학생들은 안 하고 있고, 안 해도 괜찮은 학생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항상 그래요.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죽기 전에 예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SAT와 IB인데 이렇게 학원이 4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크리티컬 어널리시스에 대해서는
SAT하고 IB, SAT하고 토플은 다음번에 설명할 거고요. 이것도 다음번에 다시 찍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 뭐 코로나 때문이긴 한데 SAT가 자꾸만 취소가 되니까 SAT를 점수를 안 내도 괜찮지 않냐? 받지 않겠다. 안 해도 된다. SAT 성적을 안 내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런 학교들이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냐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그 벌어지고 있는 표면적인 부분하고 속에 숨어있는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냥 겉에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는 거죠. 정말 많이 봐왔지만 첫 번째 SAT를 안 내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학교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원래 SAT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죠? 정말 불법 유출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제 일본은 우리가 좀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죠? 현재 불법 문제 유출 세계 1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2위가 중국, 3위가 인도. 한국, 중국, 인도 이 세 나라는요 SAT 불법 유출에 대해서 아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여러분 설명을 못 들으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 크라이시스입니다. 그래서 SAT 성적을 안 내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학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This is the surface. 표면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disadvantage를 주지 않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싱을 하거든요. 즉 원서를 받아가지고 얘가 뭐 몇 점은 몇 점이고 뭘 했고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를 입학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걸 프로세싱이라고 부릅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싱인데 이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즉 다시 말하면 SAT가 리퀘어먼트였던 학교들은 원래 SAT 성적을 안 내게 되면 프로세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SAT 성적을 안 낸다고 해서 디스어드밴티지를 주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SAT 성적이 없어도 프로세싱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런데 SAT 성적을 내는 것도 막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진짜 안 봐도 되려면 그 학교가 SAT 성적을 안 내도 괜찮다는 그 학교가 성적을 내지 마라! 안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야지만 SAT 성적을 안 내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낼 사람은 내고 안 낼 사람은 내지 말라 그러면서 내지 않는 사람도 디스어드밴티지 주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말을 좀 속지 좀 마세요. 정말 제발 부탁인데. 오케이? 그러므로 SAT 스코어가 없어도 프로세싱을 하겠다는 얘기지 SAT 성적이 있는 학생이랑 없는 학생이랑 똑같다. 완전히 같은 상태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미국 대학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아주 몇 가지 안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Diversity. 다양성. 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SAT를 못 보고 시험을 취소당한 학생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SAT를 잘 보지 못하는 거나, 코로나 때문에 SAT가 취소되는 거나, 차이점. 학교 다니면서 힘들어가지고 봉사활동을 못하는 거나,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학교 공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과외활동을 못하는 거나, 결국 못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봉사활동 기록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학예활동 기록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닌 거나 마찬가지로 학예활동 하기가 어렵고 봉사활동 하기가 어렵죠. SAT 보기도 어렵죠. 그런 상태에서 SAT 점수를 내려면 내고 말란 말라고 했어요. 봉사활동도 내려면 내고 말란 마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성이라는 건 뭐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유니크한 거예요. 유니크. 그러면 어떤 학생은 SAT 성적이 없고 어떤 학생은 있어요. 어떤 학생은 봉사활동이 없고 어떤 학생은 있어요. 어떤 학생은 학예활동이 없고 어떤 학생은 있어요. 어떤 학생은 외국어를 잘하고 어떤 학생은 못해요. See? The bottom line is simple, isn't it?
결론은 뻔한 겁니다. 무조건 SAT를 내는 게 유리한 거죠. 사실은 SAT를 코로나 때문에 캔슬 당해서 못 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안 내도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신나갖고 안 내는 학생이 많을 거기 때문에 더욱더 SAT를 본 학생들 유리해지는 겁니다. Get it? 홀리스틱 전체를 다 보겠다고 해서 학생의 모든 부분을 다. 그러니까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 말을 잘 섞어서 보게 되면 SAT 성적을 내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바람에 당연히 안 내겠죠. 그렇죠? 안 내도 된다고 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이 게으른 학생들이 SAT를 성적을 안 내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뭐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 합쳐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SAT를 안 보는 SAT 성적을 안 내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바람에 SAT는 더욱더 유리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네? 영어 이런 표현이 있죠. It's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이렇게 스코어가 있는 거죠. 스코어가 없는 거죠. 그렇죠? No score. SAT 아까 실상 뭘 말씀드렸죠? 그렇죠? 대학에 들어가서 얼마나 공부를 잘할지 그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미국 대학이 모를까요? SAT 성적이 좋은 학생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학생들의 당연히 대학교 내에서 GPA를 비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나 분명하게 성적이 좋게 들어온 학생들이 성적이 그런 학생들보다 더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요구했던 거죠. 그러므로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SAT 성적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존재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SAT를 볼 수 없는 학생이 많으니까 너네들이 제출을 해도 만약에 너무나 GPA가 무지막지하게 좋거나 혹은 봉사활동이나 학예활동들이 뭐 상상을 초월하거나 네가 정말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고등학생이라면 받아줄 수 있겠지만 다른 게 비슷한 상태에서 이 학생이 SAT가 있는 학생이랑 경쟁하게 되면 불리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SAT 성적이 없다고 해서 입학 사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no advantage가 없다고 no disadvantage라고 말한 거지. 다른 게 비슷한 다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SAT 성적이 있고 나는 없을 때 그 학생하고 나랑 똑같은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holistic.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diversity, 두 번째는 holistic, 세 번째는요 better prepared. 이 세 가지 개념으로 볼 때 SAT는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못 본다고 할 수 없는 거지만 볼 수 있다면 보는 게 유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게 세 번째고요. 세미나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겨울학 better GPA, better future. 이거 뻔한 얘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수업하는 거죠. 한 반에 정원이 8명인데요. 8명인 이유는 뭐냐면 뭐 1000명까지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 얼굴을 보면서 채팅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8명까지가 아마도 최적의 인원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SIOC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이거예요. Super Interactive 온라인 클래스예요. 그냥 온라인 클래스가 아니고 Super Interactive 온라인 클래스예요. 오케이? 그게 뭐냐? 왜 Super Interactive로 부르는지 많은 인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온라인 클래스랑 다른 점이 있다 그 얘기죠. 첫 번째, pre-recorded 비디오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인자예요. pre-recorded 온라인 그 비디오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채팅 윈도우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요, 수다.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 클래스에 채팅을 보게 되면 수다고 스몰톡이에요. 무슨 아프리카에 온 것 같아요. 그랬죠? 그게 아니고 실제로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수업을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심할 것, 이 1차원적인 수업이 아니라서 물론 이 채팅창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채팅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게 주제인 것 같다. 이게 초점인 것 같다.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초점이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럼 앞뒤가 안 맞는다. 근데 세 번째 문장에 어떤 단어를 보니까 첫 번째 문장의 초점과 두 번째 문장의 초점은 충돌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그 단어가 뭐냐? 이렇게 이 채팅의 목적은 뭐냐면 making you think,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분명히 주제는 이걸 보인다. 근데 두 번째 문장도 그렇다. 그래서 주제는 이런 거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문장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첫 번째 문단의 어디를 보게 되면 세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되는 단어를 찾아라 이렇게 해요. Making you think. 글의 흐름을 잘 판독해서 컨텍스트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 거지. 그냥 조금 전에 한 말을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채팅 윈도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죠? 슈퍼 인터랙티브. 이렇게 수업하는 학원이 있는지, 이렇게 수업하는 동영상이 있는지, 이렇게 수업하는 온라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그 다음에 노트를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판을 넣어놓고 노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인터랙티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틀어놨느냐? 그냥 계속 수업을 하고 있으면요, 학생들을 관찰하고 집중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어떤 노트를 해야 될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수업을 해놓은 걸 녹화해가지고 녹화한 걸 틀어주고 그 녹화된 거를 보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2번과 3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슈퍼인 거예요. 그냥 수업만 하고 있으면 그 2번과 3번밖에 없었으면 인터랙티브인데 1번을 보면서 2번과 3번을 결정하기 때문에 1번을 보면서 2번과 3번을 결정하기 때문에 슈퍼인 거죠. 이 동영상을 보고 이 설명회를 듣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면 샘플을 보여달라 그러면 학생들의 얼굴을 가린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샘플을 보여드립니다. 학생들의 얼굴을 가리고 샘플을 보여드립니다. 학생들의 얼굴을 만약에 동영상이기 때문에 녹화한 거거든요. 지금 가을 학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SIOC 가을 학기를 녹화한 건데 만약에 학생들 얼굴을 못 가리겠으면 학생들한테 우리가 퍼미션을 학생들한테 허락을 받아갖고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다 잘생겼어요. 물론 여기서 조심하시겠습니다. 제가 잘생겼다는 건 열심히 공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잘생겨 보이고 열심히 못하고 집중 못하고 헷갈리는 학생들은 못생겨 보여요. You see? That's my criterion. 그럼 이게 오프라인 클래스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2020년 겨울학기는 오프라인이니까. 여름학기는 다시 또 온라인이에요. 거꾸로 말했네요. 2020년 겨울학기는 온라인이니까 2021년 여름학기는 다시 또 오프라인이에요. 집중 정도입니다. 물론 현장 강의 오프라인도 집중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온라인에서 훨씬 집중이 잘하는 거예요. 얼굴이 다 따로따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채팅창으로 금방금방 질문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을 잘합니다. 이게 우리 예상이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집중하는 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셔서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거에 샘플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 그때 학생들의 표정을 보세요, 여러분요. 학생들 얼굴 안 가리는 게 좋겠네요. 그쵸? 이렇게. 인터랙션, 채팅창 때문에 장난이 아니고 채팅창 다시 한번요. 조금 전에 배웠던 거를 이해했는지 기억하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글의 흐름을 그런 것도 하지만 글의 흐름을 판단하는지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목적은 뭐냐면요. Making you think. Making the students think.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샘플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문장의 초점이 이걸로 보인다. 두 번째 문장의 초점은 이게 분명하지 않냐. 근데 세 번째 문장이 안 맞는다. 근데 지문을 잘 읽어보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단어를 보는 순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세 번째 문장과 충돌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그 단어가 뭐냐 찾아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글을 쓴 저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읽지 않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컨트롤. 이거 컨트롤 왜 컨트롤인 거죠? 그쵸? 동영상 강의를 틀어놓고 여유있게 학생들이 동영상 강의를 보는 걸 보면서 채팅창과 노트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도 흡착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1대1로 또 컨설테이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 2, 3, 4를 가지고 5번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가 잘 돼 있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간다든지 1, 2, 3, 4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금방 5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이게 왜 그러냐면 1, 2, 3, 4에서 학생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5번 하기가 쉬워지고 5번이 집중된 questions and answers 세션으로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려 보게 되면 이게 오프라인이네요. 소리 봤대요. 오프라인 클래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하고 되어 있어요. 지금 위에서 보여줬던 5가지 장점 이외에도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다 녹화가 되니까 자동으로 아주 쉽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습이 쉬우니까 또 쉽고 효과적으로 자기를 잘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잘 판단해서 위크리스를 금방 찾아낼 수 있게 돼요. 자동으로 녹화가 되니까.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SAT하고 IB, SAT하고 TOEFL, 그 다음에 크리티컬 어널리시스 3개도 해야 되는데 이 3개는 따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볼 때쯤이면 따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